안녕하세요. 자, 20세기 초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물리학은요, 정말 거대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글쎄, 원자가 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지 바로 그 사실조차 설명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고 현대 물리학의 문을 활짝 연 인물이죠? 바로 닐스 보어. 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원소마다 불꽃 색깔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 구리는 파랗고 나트륨은 노랗게 타오르잖아요. 어때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 질문요, 사실 20세기 초에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주 그냥 지끈거리게 만들었던 거대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답은 원자 아주 깊숙한 못에 당시 물리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빛들을 스펙트럼 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각 원소만이 가진 고유한 바코드 혹은 뭐랄까 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겹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바로 빛의 바코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원자의 지문을 해독하려고 뭐랄까 보이지 않는 경쟁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요. 과학자들이 이 스펙트럼 선들을 분석하다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해요. 바로 수학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였죠. 발머나 리드베리 같은 사람들이 그 공식을 찾아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공식은 찾았는데 대체 왜 그런 패턴이 나오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답안지는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그럴듯한 원자 모델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모델이 얼마나 말 그대로 우주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그런 거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러더퍼드의 행성 모델입니다. 이게요, 딱 들어보면 정말 우아하고 직관적이에요. 중심에 태양처럼 핵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처럼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거죠. 어때요?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진짜 완벽한 해답처럼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에 따르면 말이죠. 이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모델은 그냥 파멸할 운명이었어요.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물리학의 위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당시의 물리 법칙에 따르면 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빛으로 내뿜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잃으니까 점점 안쪽으로 나선을 그리면서 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1나노초도 안 돼서 핵에 쾅 하고 부딪혀야 하는 거죠. 이른바 죽음의 나선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원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게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원자 모델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거의 한 세기 동안 쌓아올린 물리학 전체가 틀렸던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롭고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할 무대가 마련된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주인공 닐스 보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양자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이상하고 기묘하게 들렸을 새로운 개념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부어는 정말 대담했어요. 기존 규칙을 그냥 무시하고 두 가지 새로운 규칙을 딱 내세웁니다. 자, 첫 번째.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안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궤도에 있을 땐 에너지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다.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그 죽음에 나선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는 더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점프를 할 때 바로 그때만 빛, 즉 에너지 덩어리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궤도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궤도로 점프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전자가 점프할 때 내놓는 그 빛의 에너지. 그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신비로운 원자 바코드, 그 스펙트럼 선의 특정 색깔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죠.
자,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도요, 그걸 숫자로 확실한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좋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노벨상으로 가려면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어는 자신의 이 새로운 규칙들을 이용해서요, 그 리드베리 상수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론만으로 계산해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내 이론이 맞다면 이 숫자가 나와야 해 하고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예측을 던진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과학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허가 계산한 값이 실제 실험에서 관측된 값이랑 무려 99%나 일치했거든요. 이건 뭐 우연이나 추측의 수준이 아니죠. 이 이론이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물론 보어의 모델이 모든 걸 설명하는 최종 정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우리가 아직도 탐험하고 있는 그 기묘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정말 결정적인 첫걸음이 된 겁니다. 부어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시작점이었어요. 이걸 발판으로 다른 과학자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죠. 조머펠트는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일 수도 있겠네 하면서 더 세밀한 스펙트럼 선을 설명해냈고요. 부어 자신도 대응 원리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점프는 가능하고 어떤 점프는 불가능한지 그 규칙을 찾아냈어요. 덕분에 이제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이나 리튬처럼 더 복잡한 원소들의 구조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물리학이 화학을 이해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게 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922년 보어가 노벨상을 받을 때 나왔던 연설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당신은 근본적인 진리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문제 하나를 푼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나아갈 새로운 길,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겁니다. 보어의 이 위대한 도약 덕분에 양자 세계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보어가 하나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가 열어야 할 다음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의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